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은 자동차 역사가 두 쪽으로 갈라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당시 모든 전문가는 비웃었습니다. 내 바퀴를 다 굴린다고, 그 무거운 쇳덩거리를 달고 레이스를 하겠다고, 그건 트랙터나 하는 짓이야. 그런데 그 순간 숲속에서 괴물 같은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흙탕물과 눈길을 마치 마른 아스팔트처럼 움켜쥐고 시속 200km로 돌진하는 한 대의 차. 그 차가 지나간 자리엔 라이벌들의 비명과 깨져버린 상식만이 남았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모든 판도를 뒤집어 엎은 단 하나의 단어, 콰트로. 오늘 우리는 그 광기 어린 집착의 역사를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본질을 꿰뚫는 대본 마스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아우디 홍보 영상이 아닙니다. 이건 물리학의 한계에 도전했던 엔지니어들의 처절한 피와 땀,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 날린 통쾌한 한 방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1시간짜리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흔히 보던 아우디 엠블럼 옆에 콰트로라는 글자가 왜 단순한 옵션이 아닌 현대 자동차 공학의 정점인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사륜구동의 과거, 현재, 그리고 소름 돋는 미래까지 지금부터 아우디 콰트로의 대서사시를 시작합니다. 1977년 1월 핀란드의 북동쪽 끝자락, 영하 30도를 밑도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아우디의 엔지니어들은 차세대 고성능 세단인 아우디 200의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차는 무려 200마력이 넘는 그 시절 기준으로는 엄청난 고성능 엔진을 얹고 있었죠.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초상집 같았습니다. 테스트 차량들을 지원하기 위해 따라온 보조 차량이 문제였습니다. 그 차는 바로 폭스바겐의 군용차인 일티스였죠. 엔진 출력은 겨우 75마력, 아우디 200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초라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눈 덮인 산길을 오를 때마다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200마력의 아우디 세단들은 뒷바퀴가 헛돌며 눈길에 파묻혀 쩔쩔매고 있는데 75마력짜리 일티스는 마치 평지를 달리듯 유유히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우디의 테스트 엔지니어 요르크 벤징거는 운전석에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출력이 아무리 높으면 뭐해. 땅에 힘을 전달을 못하는데 그는 즉시 일티스의 하부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투박하지만 정교한 사륜구동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죠. 벤징거는 곧바로 본사로 돌아와 미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군용차에 사륜구동 시스템을 떼어다가 우리 고성능 승용차에 이식하면 어떨까? 지금 들으면 천재적인 발상이지만 1970년대 후반의 공학적 상식으로는 이건 자폭 행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륜구동은 치명적인 약점 3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무게. 트럭이나 군용차에 쓰이는 사다 웨우디 시스템은 너무 무거워서 승용차에 넣으면 차가 굼떠집니다. 둘째, 크기. 거대한 트랜스퍼 케이스 때문에 실내 공간을 다 잡아먹어야 합니다. 셋째, 타이트 코너 브레이킹. 네 바퀴를 억지로 연결하면 코너를 돌 때 앞뒤 바퀴의 회전수 차이 때문에 차가 끼익거리며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벤징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아우디의 기술 이사이자 냉철한 천재였던 페르디난트 피에히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사님, 이건 단순한 구동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과 퍼포먼스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회입니다. 피에히는 벤징거의 제안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는 경영진 몰래 비밀 프로젝트 팀을 꾸립니다. 프로젝트명 EA262.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승용차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벼우며 정교한 사륜구동을 만들어라.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상식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왜 꼭 거대한 상자, 트랜스퍼 케이스가 따로 있어야 하지? 변속기 안에 다 집어넣을 순 없을까? 이 질문이 바로 자동차 역사를 바꾼 할로 샤프트의 씨앗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피에히와 벤징거가 이 차를 완성해 나갈 때 아우디 내부에서도 반대 세력이 엄청났습니다. 기름만 많이 먹는 차를 누가 사겠냐? 는 비아냥이 쏟아졌죠. 이때 피에히는 세상을 입 다물게 할 아주 영리하고도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광고 대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전쟁터로 나간다. 자, 이제 진짜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맛볼 시간입니다. 사실 사륜구동 기술 자체는 아우디가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이미 1900년대 초반부터 군용차나 오프로드용으로는 존재했죠. 하지만 왜 유독 아우디의 콰트로만 자동차 역사책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까요? 그건 바로 아우디가 승용차에 사륜구동을 넣을 수 없게 만들었던 물리적 장벽을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깨부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륜구동 시스템을 일반 승용차에 넣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패키징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사륜구동은 엔진의 힘을 앞뒤로 나눠주기 위해 변속기 옆에 트랜스퍼 케이스라는 커다란 쇳덩어리 상자를 하나 더 붙여야 했습니다. 이 상자 때문에 차의 바닥은 툭 튀어나와 실내 공간이 좁아지고 무게는 수백 킬로그램이 늘어나며 무게중심은 하늘 높이 치솟았죠. 스포츠 주행이 생명인 승용체계,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벤징거와 PA는 이 무거운 상자를 없애지 못하면 콰트로의 미래는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아우디 엔지니어 프란츠 탱글러가 인류 자동차 공학사에 길이 남을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변속기 출력축 자체를 파이프처럼 속이 비게 만들면 어떨까?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쉽게 비유해 볼게요. 보통은 앞바퀴로 힘을 보내는 길과 뒷바퀴로 힘을 보내는 길이 따로 있어서 도로가 두 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우디는 2층 터널을 만든 거예요. 즉, 하나의 축 안에 또 하나의 축이 돌아가는 이중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이 덕분에 아우디는 별도의 거대한 트랜스퍼 케이스 없이 기존 전륜구동 변속기 하우징 안에 사륜구동 시스템을 통째로 구겨 넣는데 성공합니다. 무게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부피는 획기적으로 줄인 그야말로 공간 창출의 기적이었죠.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디퍼렌셜, 차동 기어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코너를 돌 때 네 바퀴가 달리는 거리가 다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쪽 바퀴는 짧게 돌고 바깥쪽 바퀴는 길게 돌아야 합니다. 만약 네 바퀴를 쇠막대기로 꽉 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코너를 돌 때 바퀴가 바닥에서 끼익끼익 비명을 지르며 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려 할 겁니다. 이걸 타이트 코너 브레이킹 현상이라고 하죠. 아우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속기 바로 뒤에 센터 디퍼렌셜을 배치했습니다. 앞바퀴와 뒷바퀴의 회전수 차이를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보상해 준 거죠. 덕분에 콰트로는 좁은 주차장에서도 급격한 헤어핀 코너에서도 마치 일반 승용차처럼 부드럽게 돌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륜구동은 회전하기 힘들다는 편견을 기술로 씹어먹은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콰트로는 비 올 때나 눈 올 때 안전하려고 넣는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콰트로의 본질은 공격성에 있습니다. 당시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안전한 차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노면의 접지력을 1%도 낭비하지 않는 차를 만들고 싶다. 후륜구동 차가 코너에서 200마력의 힘을 뒷바퀴 2개에 쏟아부을 때 바퀴는 미끄러지며 힘을 허공으로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콰트로는 그 힘을 네 바퀴에 50마력씩 아주 정중하게 나눠줍니다. 바퀴가 헛돌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콰트로는 사고를 피하기 위한 방어 기술이 아니라 물리 법칙의 빈틈을 파고들어 속도를 쥐어짜는 공격 기술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게 좋으면 다른 회사들은 왜 안 했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공 기술과 비용 때문입니다. 속이 빈 할로 샤프트 안에 또 다른 샤프트를 넣고 그게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진동과 열을 견디게 만드는 건 당시 금속공학의 한계치였습니다. 아우디는 이 부품 하나를 깎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였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피에히의 광기 어린 집착이 아니었다면 콰트로는 도면 속의 아이디어로 끝났을 겁니다. 자, 이제 무게는 준비되어 이렇습니다. 작고 가볍고 정교한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춘 아우디 콰트로가 세상에 공개된 거죠. 그런데 아우디는 이 차를 단순히 모터쇼 전시장에만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광기의 시대라 불리던 그룹 B 랠리 무대에 이 녀석을 던져버립니다. 비웃던 라이벌들을 향해 콰트로가 내뿜은 첫 번째 불꽃,
그리고 그 운전대를 잡은 전설적인 여성 드라이버 미셸 무통의 충격적인 데뷔전. 여러분, 랠리의 역사가 피로써 내려가던 그 현장으로 갈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1980년대 초반의 월드 랠리 챔피언십 WRC은 지금의 F1보다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규제가 거의 없었던 그룹 B 카테고리가 신설되면서 제조사들은 말 그대로 바퀴 달린 괴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 혼돈의 전장에 아우디 콰트로가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저 무겁고 둔한 사륜구동이 어떻게 날렵한 후륜구동 레이스카를 이기겠어? 하지만 그 의구심은 단 한 시즌 만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랠리 무대는 마초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거친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수동 변속기를 때려 부술듯 조작하는 드라이버들은 모두 남성이었죠. 그런데 1981년 이탈리아 산레모 랠리 아우디는 한 명의 여성 드라이버를 투입합니다. 바로 미셸 무통이었죠. 라이벌 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우디는 차도 이상한데 드라이버까지 여자라니 홍보팀이 제정신인가?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미셸 무통은 콰트로의 네 바퀴를 미친 듯이 미끄러뜨리며 좁은 산길을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인 전체 1위 우승. 이 사건은 자동차 역사에 두 가지 거대한 획을 그었습니다. 첫째, 여성도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무대에서 정점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유리천장의 파괴였고, 둘째, 콰트로는 다루기 힘들다는 편견을 비웃듯 사륜 구동이 가진 압도적인 안정성과 속도가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미셸 무통은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콰트로는 내 팔다리의 연장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바퀴가 노면을 움켜쥐었다. 라이벌들이 부랴부랴 사륜 구동을 연구하기 시작하자 아우디는 더 멀리 달아나기로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전설의 괴물 스포츠 콰트로 S입니다. 이 차는 외관부터가 기괴했습니다. 기존 콰트로의 휠 베이스를 무려 320mm나 싹둑 잘라버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콰트로의 치명적 약점인 언더스티어를 극복하고 좁은 코너를 더 민첩하게 돌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아우디 특유의 5기통 터보 엔진은 600마력이 넘는 출력을 쏟아냈습니다. 0에서 100km/h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단 2.3초. 흙길 위에서 말이죠. 당시 관객들은 이 차가 지나갈 때마다 천둥이 치는 줄 알았습니다. 치익 펑 하는 터보 레그 방지 시스템 안티렉의 폭발음과 함께 머플러에서 1m가 넘는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건 자동차라기보다 날개 없는 전투기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그룹 B 랠리의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콰트로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자 관객들은 일종의 집단 광기에 빠졌습니다. 차를 더 가까이서 보겠다고 도로 한복판까지 내려와 인해 장막을 형성했죠. 차가 시속 150km로 달려오면 그제야 홍해 갈라지듯 비켜섰습니다. 실제로 당시 아우디 정비사들의 증언은 소름이 돋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서비스 파크에 들어온 S1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청소하다 보면 차에 스치듯 닿았던 관객들의 손가락 조각이나 옷감 조각이 발견되곤 했다. 드라이버들은 사람을 치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했고, 콰트로는 그 지옥 같은 길 위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일부 비판가들은 콰트로가 사륜 구동의 접지력 덕분에 직선 구간과 눈길에서만 유리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콰트로의 진짜 실력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콰트로는 엔진이 앞바퀴보다 더 앞에 튀어나온 구조라 코너링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아우디 드라이버들은 왼발 브레이킹이라는 마법 같은 기술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른발로 가속 페달을 짓밟아 터보 압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의 자세를 억지로 코너 안쪽으로 쑤셔 넣는 방식이었죠. 콰트로는 단순한 기계의 승리가 아니라 기계의 단점을 인간의 초인적인 감각으로 극복해낸 인마일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그렇게 강력했던 그룹 B는 사라졌나요? 비극 때문이었습니다. 1986년 라이벌 팀인 란치아의 드라이버가 추락 사고로 사망하고 관객들이 채치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FIA는 그룹 B를 영구 폐지합니다.
콰트로가 주도한 속도의 전쟁이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 버린 것이죠. 아우디는 미련 없이 랠리 무대를 떠났습니다. 이미 사륜구동은 세계 최강이라는 사실을 만천에 공표했으니까요. 자, 랠리판을 평정하고 전설이 된 콰트로. 하지만 아우디에게는 더 큰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비싸고 복잡한 레이스용 기술을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팔 것인가? 아우디는 여기서 또 한 번 미친 짓을 기획합니다. 바로 전 세계 광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꼽히는 스키 점프대 등반 사건입니다. 눈 뒤엎인 스키 점프대를 거꾸로 올라간다고. 그게 가능해? 모두가 비웃었던 그 무모한 도전의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기계식 콰트로의 정점, 토센 디퍼렌셜의 원리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아우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아마 눈 덮인 스키 점프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아찔한 영상일 겁니다. 이 광고는 콰트로를 단순히 좋은 기술에서 경이로운 신화로 바꾼 결정적 한방이었죠. 1986년 아우디는 핀란드의 카이폴라 스키 점프대 앞에 섭니다. 경사각 37.5도. 스키 선수들이 목숨을 걸고 내려오는 그 급경사를 아우디 100CS 콰트로가 거꾸로 올라가겠다고 선언한 거죠. 저거 줄로 끌어올리는 거 아니야. 당시 모든 시청자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100% 자력 주행이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 차체 하부에 와이어를 연결하긴 했지만 그건 차가 미끄러져 추락할 때 드라이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을 뿐 촬영 내내 와이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오직 4바퀴의 접지력만으로 중력을 거스른 이 영상은 전 세계 자동차 광고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콰트로입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마케팅이 화려했다면 그 속을 채우는 내실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우디는 1980년대 중반 기존의 수동 잠금 방식 디퍼렌셜을 버리고 토센 디퍼렌셜을 전격 도입합니다. 톨센은 토크 센싱, 토큐 감지 이 줄임말이에요. 이 장치가 왜 마법의 기어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보통의 전자 제어 시스템은 바퀴가 미끄러지네, 브레이크를 잡자라고 사후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토센은 다릅니다. 순수하게 기어들의 맞물림과 마찰력만으로 작동하죠. 최근 아우디는 연비를 위해 평소엔 전륜 구동으로 달리다가 필요할 때만 뒷바퀴를 연결하는 콰트로 울트라 시스템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매니아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죠. 이건 할텍스 방식이랑 다를 게 뭐냐? 진짜 콰트로가 아니다 라며 말이죠. 하지만 아우디의 변호는 단호합니다. 현대의 전자 제어 기술은 기계식보다 영리하다. 콰트로 울트라는 단순히 바퀴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노면의 온도, 스티어링 휠의 각도, 가속 페달의 깊이를 초당 수백 번 계산해 미끄러지기 전에 미리 개입합니다. 즉, 기계식의 즉각성을 전자식의 예측성으로 대체한 것이죠. 물론 감성적인 면에서 아우디는 언더스티어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벗고 후륜 구동처럼 날카롭게 코너를 파고드는 주행 질감까지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제 차가 콰트로인지 어떻게 확신하죠? 가장 쉬운 방법은 엔진의 방향을 보는 겁니다. 아우디의 정통 콰트로, 토센, 크라운 기어 기반은 엔진이 세로로 길게 배치된 종치형 레이아웃에서 나옵니다. A5, AU, 이상의 모델들이죠. 반면 A3나 Q3 같은 가로 배치, 횡치형 모델들은 다각적 클러치 방식인 할텍스 기반 콰트로를 사용합니다. 이름은 같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르니 중고차를 고르실 때 꼭 체크하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기계적 메커니즘으로 노면을 지배한 아우디. 하지만 이제 자동차 산업에는 전기차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엔진도 없고 미션 샤프트도 없는 전기차 시대에 아우디는 어떻게 콰트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콰트로가 랠리에서 우승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기술이 내 집 앞 주차장까지 왔다는 것이죠. 아우디는 콰트로를 통해 자동차를 고르는 기준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디자인이 예쁜 차나 브랜드가 유명한 차를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차라는 새로운 가치를 시장에 던진 겁니다. 안전은 옵션이 아니다. 콰트로가 바꾼 마케팅 패러다임. 1980년대 후반부터 아우디는
콰트로를 퍼포먼스가 아닌 안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경쟁 모델이었던 BMW 3 시리즈나 벤츠 190에는 후륜구동 특유의 날카로운 핸들링을 자랑했지만 비나 눈이 오면 뒷바퀴가 미끄러지며 스피나는 고질적인 불안함이 있었죠. 아우디는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타고 있습니다. 빗길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장애물을 만난다면 두 바퀴의 접지력에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바퀴의 접지력에 의지하시겠습니까? 이 논리는 특히 기상 변화가 심한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콰트로는 비싼 옵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장치로 각인되기 시작한 거죠. 고성능의 새로운 정의, 아우디 RS의 탄생, 콰트로 시스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보여주기 위해 탄생한 괴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RS 시리즈입니다. 그 시작점인 RS2 아반트를 기억하시나요? 포르쉐와 협업해 만든 이 전설적인 외건은 당시 슈퍼카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라이빙 매니아들은 흔히 사륜구동을 지루하다고 평가합니다. 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너무 안정적이라 운전자의 기술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아우디는 스포츠 디퍼렌셜이라는 기술로 이 편견에 정면 도전합니다. 뒷바퀴 왼쪽과 오른쪽의 힘을 0.100까지 나눌 수 있는 이 장치는 코너를 돌 때 바깥쪽 바퀴에 힘을 몰아주어 차를 안쪽으로 강제로 밀어 넣습니다. 마치 후륜구동의 짜릿한 오버스티어 감각을 주면서도 콰트로의 안정성은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이제 콰트로는 재미없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자, 내연기관 시대의 콰트로는 이미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바로 전기차의 시대죠. 엔진 소리도 없고 기계적인 샤프트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전기차에서 아우디는 어떻게 콰트로의 이름을 지켜낼까요? 단순히 모터만 여러 개 달면 끝일까요? 아우디가 제시한 전기 콰트로의 충격적인 해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40년 넘게 아우디의 심장을 관통하던 쇠막대기, 즉 드라이브 샤프트가 사라지는 시대를 맞이한 거죠. 엔진의 포효도 기계식 기어의 맞물림도 없는 전기차 시대에 콰트로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아우디는 이트론 시리즈를 통해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과거의 기계식 콰트로가 아무리 빨라도 엔진에서 발생한 힘이 기어를 거쳐 바퀴까지 전달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모터는 다릅니다. 전류가 흐르는 즉시 최대 토크를 뿜어내죠. 아우디의 최신 전기차 이트론 SS 모델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차는 뒤축에만 2개의 모터가, 앞축에 하나가 들어가는 3모터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전기 콰트로의 진짜 무서움은 코너링에서 나타납니다. 기존의 기계식 시스템은 앞뒤 배분에는 강했지만 좌우 배분에는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등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에트론의 좌우 독립 모터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꺾이는 코너를 상상해보세요. 컴퓨터는 순식간에 왼쪽 뒷바퀴 바깥쪽에만 엄청난 토크를 몰아주고 오른쪽 뒷바퀴 안쪽에는 저항을 줍니다. 그러면 차체는 마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안쪽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날카롭게 회전합니다. 2.5톤이 넘는 거구의 전기 SUV가 핫해치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는 비결, 그것이 바로 전기식 토크 벡터링이 구현한 디지털 콰트로의 마법입니다. 테슬라도 사륜이고 국산 전기차도 모터 2개 달면 사륜인데 아우디가 특별한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제어의 철학에 있습니다. 모터를 2개 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모터들을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조율하느냐는 경험의 영역입니다. 아우디는 40년간 랠리, 내구 레이스, 그리고 수백만 대의 양산차를 통해 바퀴 4개가 노면과 대화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아우디의 에트론을 타보면 느껴지는 그 특유의 묵직하고 신뢰감 있는 접지력은 단순히 모터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40년 콰트로 데이터가 만든 알고리즘의 승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 차로 아우디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 시승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마른 노면에서는 느끼기 힘든 콰트로만의 끈적한 접지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몸소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차가 어떤 구동 방식이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동차의 출력이 아무리 높아도 그 힘을 노면에 전달하는 것은 결국 4개의 타이어뿐이라는 사실을요. 노면을 존중하고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운전, 그것이 콰트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1977년 핀란드의 하얀 설원 위에서 75마력짜리 군용차를 보며 경악했던 엔지니어 벤징거. 그의 발칙한 상상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안전하고 강력한 자동차들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정답을 찾아내고 그것을 신화로 만든 아우디 콰트로. 이제 그 엠블럼은 단순한 기술의 상징을 넘어 도전하는 인간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모든 길 위에는 아우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건 오직 콰트로뿐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아우디 콰트로의 대서사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동차 지식을 한 단계 높여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런 딥다이브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콰트로의 영원한 라이벌 BMW X드라이브와 벤츠스 포마티크의 자존심 대결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히스토리 기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